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 오늘은 내 몸도 효소 부족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더부룩하십니까? 변비나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십니까?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부담을 느끼십니까?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오고 나른해지십니까? 손발과 몸이 아주 차십니까? 잦은 두통과 무기력증이 나타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효소가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는 체내 효소 보유량과 수면 간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0대에 가장 높게 60%나 되던 효소가 10대가 나이가 올라갈수록마다 10%가 줄어들죠. 드디어 50대가 되면 효소가 태어날 때 가장 많을 때부터 해갖고 절반밖에 안 되는 30%로 떨어지고요. 점점 떨어져서 70대 가면 10%밖에 없고 80대에 가면 거의 효소가 없다. 효소가 60%된 효소가 다 고갈되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수분량도 같습니다. 태어날 때는 100에서 90%까지 갔다가 30대 되면 한 65%로 떨어졌다가 다시 70대가 되면 55%, 10%가 떨어졌다가 80대가 되면 15%는 감소하죠. 그러나 그 대신 물을 잘 먹냐면 그렇지도 않죠. 어떤 학자들은 우리 몸의 수분이 이렇게 고갈되면 탈수가 되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효소를 살펴보면 효소는 체내 효소,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가 있고요. 체외 효소, 식품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두뇌 활동과 근육 활동과 신경 활동과 내장기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효소가 뭘까요? 효소란 생물체의 모든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물질입니다. 인체 효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효소는 미네랄 주위를 단백질로 싸고 있는 단백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신체 내에서 수백만 건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로 작용하는데 촉매는 아시죠?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것만 변하게 해주는 거죠. 생물체 내에서 물질의 합성과 분해, 합성은 우리가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은 전구 물질을 먹고 나면 그게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분해는 큰 물질이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작용이죠. 큰 소화작용이 대표적인 거죠. 합성과 분해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절 물질이다. 반응물과 또 결합할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활성화 에너지는 뭐예요?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데 그걸 점점 더 낮추게 해서 우리 몸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는 거죠. 자, 효소를 보면 효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질특이성이라 그랬는데 제가 자물쇠와 열쇠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번호키를 많이 쓰고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물쇠에 열쇠가 없지만 그 자물쇠에 그 열쇠가 딱 들어가야 열리, 다른 건 안 열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이런 걸 만들었는데 십자가처럼 생긴 모양에다가 오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절대 들어붙지 않습니다. 꼭 맞는 것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이제 결합한 거지요. 근데 이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있다가 효소가 없어지면서 왜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시켰죠. 그러고 나면 다시 이런 일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지 왜 부족해요? 아무리 재사용이 가능해도 평생 동안 쓰는 것들도 낡고 없어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는 점점 고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대사가 이루어지려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와 호르몬이 있어야 되는데 호르몬 효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소화효소는 먹거리 소화 흡수하는 것이고 대사효소는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호르몬은 성장, 노화 방지, 균형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프로타제는 단백질을,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죠. 그래서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프로타제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리파제가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렇게 분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특정 명령의 신호 전달을 해주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비타민 D, 인슐린, 성장 호르몬, 도파민, 엔도르핀, 옥시토신 같은 이 호르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 활동을 일으키는 생명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어떤 부분이 모자라면 SOS를 쳐요. 나 부족해. 그럼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고 나면 또 다른 데가 부족해지는 거죠. 우리가 소화하려고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간에서 쓰이는 효소들이 작동을 잘 못하게 돼서 간은 전부 다 무슨 작동을 합니까? 해독작용을 하죠. 해독작용이 잘 못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소화흡수 과정을 보면 탄수화물은 다당류, 큰 분자를 이당류나 단당류로 쪼개는 일을 아밀라제가 해주고요. 프로타제는 단백질을 올리고펩티드에서 다이펩티드 아미노산으로 짜겨지는 일을 해주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레세라이드를 트라이글레세라이드로 바꾸는 일을 해갖고 지단백으로 바꿔져 갖고 이것들이 전부 다 혈관을 통해서 간이나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소화 흡수 과정입니다. 이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식품의 효소는 그러니까 이제 체내에서 이루어진 효소고, 그러니까 밖에서 가져 들어갈 수 있는 효소입니다. 체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더 많이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체외에서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조금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죠. 효소는 잎이나 가지보다는 씨앗이나 열매에 더 풍부합니다. 곡식의 씨눈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엽록소가 함유된 식물의 잎이나 줄기나 뿌리, 열매에도 들어있습니다. 효소가 함유된 음식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싹 틔운 곡식과 씨앗 등이고 생명력이 있는 상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 중에서 가장 효소가 많은 것은 파파야, 파인애플, 자몽, 배, 사과, 귤, 포도, 키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효소의 원료인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소를 제대로 섭취할까를 보시면 유통시간이 전혀 없이 우리가 신선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텃밭을 가꾸면 되죠. 밥을 다 차려놓고 나가서 금방 따갖고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싱싱한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텃밭에서 가꾸어진 채소 또 열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가장 많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덤으로 무농약과 유기농을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한 식재료를 찾는 게 참 중요하겠죠. 로컬 푸드 선택.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시간보다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시간보다 일리노이에서 일리노이,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그게 훨씬 쉽죠. 아침에 해갖고 오전에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가장 신선한 것을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로컬 푸드예요. 음식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는데 통곡, 씨앗,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섭취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냉장고가 큰 집이 질병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걸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없애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가 가장 적게 필요한 식사법을 하시면 좋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50회 이상 꼭꼭 씹으면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90% 이상 소화를 시켜갖고 위로 보내면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하지 탄수화물 소화를 못하죠. 그 다음에 췌장을 넘어갈 때 췌장에서 다시 아밀라제가 나오는데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입에서 가장 많이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씹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말 덤으로 해마가 커져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 손까지 온다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추모하는 그 김수환 추기경보다 더 위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데만 7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것을 가슴까지 맞아 나도 해야지 해서 오늘 당장 실천하신다면 70년이 아니고 140년보다 더 위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